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참 무섭죠, 그죠? 네,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뭐 얘들이 뒤늦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뭐 알다시피 미국의 FOMC 마이뉴트가 그 회의록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거기에 월간 950억 달러 규모로 대차 대조표를 줄이겠노라라는 이야기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그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뭐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로 인해 가지고 크게 떨어졌고요. 미국의 달러 금리, 예를 들어서 2년물, 10년물 금리가 급등세로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크게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은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침에 밀리겠구나는 정도였는데 아침에 개장가는 그다지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20포인트 정도, 한 2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로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같으면은 그죠? 2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같으면 별 볼이 없지 않냐. 뭐 이 정도 같으면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뭐 이러다가 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들어서, 그죠? 아침에 개장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점점 하락폭이 늘어나더니, 결국은, 오늘은 그래도 39포인트, 안 써지죠? 39포인트에, 그죠? 39포인트에 하락세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코스닥 시장도 오히려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고밖에 안 되고요.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 상승세로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 계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금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가 기록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인데, 외국인들은 거래소도 팔고, 코스닥에도 팔고, 선물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3년짜리 국채는 조금 샀습니다만, 그래도 10년짜리 장기 국채는 또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올코트 프레싱으로 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은 아주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답답한 양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제와 달리 오늘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죠? 둘 다 구름을 이탈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그죠? 둘 다 코스피 지수가 이때까지는 그나마 구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러다가 말겠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름을 벗어났다는 게, 그죠? 구름을 벗어났다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로서는 좀 뼈 아프다 하면 뼈 아픈, 그죠? 뼈 아프다 하면 뼈 아픈, 이런, 양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현재, 차트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할 텐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승부터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올랐다는 겁니다만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되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코스피 지수부터 봅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은 우리의 기대로는 이렇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3번 파동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4번 파동으로 보고 있으니 4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5가 있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4가, 그죠?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4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상승하다가 바로 푹 밀리면서 결정적으로 얘가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코스피가 구름 밖으로 나갔다는 게 결정적으로 좀 시장이 좀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어제 질문을 답하느라고 제가 감사해 보니까 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느라고 미국 시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미
구름 밖으로, 기준선 밑으로 구름 밖으로 나간 상태이고요. 그죠? 그리고 간밤에 더 떨어져가지고, 구름 밖으로 떨어진 상태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봐서는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후행스팬도 그렇고, 완전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좋다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 구름을 견디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그림이 나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죠?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데, 아직은 뭐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안에 있고, 후행스팬도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매도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뭐, 여기 하락갭까지만 들으면서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리라는 시나리오가 사라지고 구름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구름 안에서 다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다시 구름 안에서 지지를 받고 기준선 지지라도 받고 올라가면은 그게 차선이지만 베스트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최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썩 좋은 그 신호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뭐 미국이야. 최근들어서 미국 시장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고 서로 따로따로 소위 동조화가 끊어지는 이런 양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코스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구름 안에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기준선마저 무너뜨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기준선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약간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후행스팬도 딱 걸렸으니까 혹시나 내일이라도 이렇게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내일마저 밀려가지고 기준선마저 무너뜨린다. 그러면 후행스팬은 확인하게 어떻게 됩니까?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갈 것이니까 내일도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잊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는 다시 과거처럼 옛날에 돌아가 본다면 여기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 보세요. 자, 얘가 기준선을 넘겼고, 그죠? 후행스팬도 넘겼고, 그래서 요거만 넘기면, 구름이 얇으니까 이것만 넘기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충분히 기대할 만 했는데 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그죠? 안에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더니 구름마저 무너뜨렸죠. 이날. 보이십니까? 바로 이날, 바로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잠시고, 결국은 밀리고 말았죠. 그죠? 결국은 밀리고 말았죠. 그래서, 보다시피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오히려 기준선이 보다시피 저항선이 되면서 오히려 밀리고 말았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590일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2900이었는데, 2928이었는데, 2590일까지 까마득하게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반등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쉽게 올라오지 못했네요. 한동안,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지금이잖아요. 4번 파동 안에서 답답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과거와 같은 이때와 비슷한 구름을 넘길 듯 하다가 구름을 넘기지 못할 때 구름 밖으로 밀렸을 때의 움직임이 상당히 급했으니까. 그래서 급했죠.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도 다행스럽게도 안으로 구름 안으로 다시 재차 진입한다면야 그나마 살았다가 되겠습니다. 위기 일발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하고 내일이라도 또 밀리면 이렇게 된다면 기준선마저 무너뜨린다면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얼마입니까? 2687이죠. 그죠? 그렇죠? 2687입니다. 2687 여기 보이십니까? 기준선이 2687인데 2687을 마저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오늘이 2695니까
오늘에 대비해서 한 7, 8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은 2687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또 과거와 같은 이런 암담한 시절이 또 이어질 거다고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파동으로 말해서 결국은 이게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4번 파동이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5번 파동이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기대라면 후행스핀이 그래도 다시 한번 후행스핀이 캔들에 딱 걸려 있고 얘도 아직까지는 기준선이 딱 걸렸으니까 하루만 그야말로 막판에 9회말 투아웃에, 그렇죠? 9회말 투아웃에 역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하루만 더 기다려 보는데, 만약에 내일마저 밀리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기대는 잊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과거처럼 안타깝지만 과거에 여기서 하다가 안 팔고 하다가 올라가겠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일 밀린다 그러면 진짜로 조심하시라. 일단 상당히 그 주식 비중을 더 줄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보다 나아서 뭡니까?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마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그죠?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나스닥처럼 구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코스닥 지수도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얘도 나스닥이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로 예상을 한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되겠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라고 했던 기대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4번 파동 다음에 5번 파동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대비하고 계시라. 각오란 말씀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대비하고 계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절대적인 건 없죠. 그죠? 절대적으로 온다.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로 우리의 신념과 현실이 다르다 어떡할 거냐 하는 생각을 미리 다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주가가 더 가서가 어떡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번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4번 파동이 아니려면 예를 들어 주가가 이 선을 넘어간다거나, 그죠? 또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4번 파동이 이게 4번 파동이 아니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시라라고 하죠. 항상 뭡니까? 플랜 B를 항상 마음속에 넣고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의 시나리오가 그래도 4번 파동이 좀 더 갔다가 가리라는 시나리오가 틀려버린 꼴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것에 맞는 전략으로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달러도 워낙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이긴 합니다만은 그 챈들 안에 갇혀 있고요. 챈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여전히 채널 안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후행스팬은 버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버티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여전히 상승세죠. 그죠? 계속적인 상승세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의 금리 올리기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미국 금리 알다시피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볼 거 없다. 그죠? 볼 거 없다. 이건 X다. 그죠? 이게 X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X라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지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다소간 좀 갑갑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샹하이 지수는 뭐, 그죠? 샹하이 지수 우리야 뭐, 기준선 넘겼으나 후행 스팬을 보면은 택도 없으니까 이거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살라면 조금 사든가 아니면 기다리든가 의무시 된다 했던 것이 후행 스팬을 봐서는 별 볼 없으니까 예전에 별 볼 없죠. 이유를 본다면 뭐 샹하이를 락다운 시키면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더욱더 둔화될 것이다. 공급 쪽에서 공급 채널에 뭐 망가질 것이다. 등등등의 이유가 야다하다 보니까 중국이 바닥 처박혔을 때 중국 관리가 립 서비스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만은 립 서비스 말고 정작 보여주는 정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그다지 적극적 잘 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유가입니다. 유가. 그죠? WTI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판서펜이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이까지는 잘 되는데 이게 글 쓰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지금 고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서펜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이거로 지금 잘 안 되는 거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WTI는 보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후행 스팬이 옆으로,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후행 스팬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려오면 되게 어떻게 된다고요? 뚫리는 경향이 많더라. 이거는 책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책에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기준 수비도 내렸으니까 WTI는 일단은 물량을 줄이시라. 그죠? 라고 주장했었죠.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얘가 후행 스팬이 여기 와 있더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볼 때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유가도 그죠? 석유 가격도 현재 이런 상태고요. 더더구나 구름은 얇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고 후행 스팬도 덩달아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도 똑같죠. 그죠? 차트가 보다시피 주가는 캔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밑으로 45도 각도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뚫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던 것은 WTI나 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금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어떻게 됐죠? 여기서 다소한 지지를 받는 듯 모습이었습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직 완벽하게 100% 뚫었다라고 보기에는 하루 이틀 있어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유가와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얘도 결국은 후행 스팬이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도 얇은 구름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 또는 유가에 대한 매수는 별로 원유에 대한 매수는 현재로 봐서는 현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제가 여기서 매도 신호, CCI로 봐서, 그죠? CCI로 봐서 여기서 매도 신호였죠, 그죠? 매도한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CCI가 사라 그러면 사고, 여기서 사라 그러면 사고, CCI가 팔라 그러면 팔았으면은, 지금 현재는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송수윤님 질문에, 만약 5번째 파동이 기다리고 있다면, 5번 파동은 2591이 무조건 깨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질문에 바보 같은 질문이 있습니까? 모든 질문은 다 훌륭하죠, 그죠?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 훌륭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자, 여기가 3이죠, 그죠? 이거 3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4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여기가 3이고, 오늘 이거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 많은데, 자, 1, 2, 3, 우리가 지금 3에서 4를 파동, 우리가 여기가 하고 있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만약에 앞으로 5가 있다면, 이 5번 파동은 이렇게 될 텐데, 이 5번 파동은 당연히 3번 파동의 저점 밑으로 내려가야 완성이 되죠. 그죠? 0.01포인트라도, 0.01포인트로 밑으로 내려가야 5번 파동이 완성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3번 파동의 바닥이 2591이었으니까, 그죠? 2591이었으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나타날 거다. 그죠? 나타날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언제가 될 거냐.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생각이 틀려가지고, 그죠? 우리 생각이 틀려가지고, 파동을 계산할 때 틀려가지고,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조건 2591을 무너뜨리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또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파동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여기가 3번 파동이 아니고, 여기가 3이 아니고, 여기가 예를 들어 5라 하죠. 5. 그래서 어딘가 1, 2,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3, 4,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 한 겁니다. 1, 2, 3, 4, 5, 이게 5 끝. 5 끝. 네? 오케이? 지금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여기가 5고 상승이라고 한다면, 조정이 있든 어떤 간에 2591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591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건 압니다만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여기가 3, 4라면 여기가 4번 파동이라면 5번 파동이 4라면 그리고 4가 맞다면 5가 있을 것이고 5는 2591까지 밑으로 내려가야 5가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는 그래서 혹시 이거 보면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세상에 그런 주관적인 파동 분석을 누가 못하노? 오케이?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파동은 주관적이니까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눈에 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 보세요. 누구나 눈에 다 보이기로 지금은 얘는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밑에 있습니까? 구름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밑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최근 며칠 전에 TV를 돌리다 보니까 우연하게 옛날 TV 코미디 프로를 해주면서 거기에 부채도사라는 코미디 프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프로를 한 20년, 30년 전 프로를 해주더라고요. 부채도사. 장두석이라는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부채도사라 그러면서 부채가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채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합격한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불합격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채도사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현재 지수가 앞으로, 저희 말해서, 얘가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다, 올라간다. 장두석 부채도사의 말로 표현을 빌린다면 부채신이시여 지금 현재 주가가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다 올라간다. 거꾸로 부채신이시여 지금 주가가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부채도사 기억하시는 분도 있네요. 부채님이시여 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여간 주가가 현재 이 코스피가 구름 위에 있냐, 구름 아래에 있냐, 구름 위에 있다, 올라간다, 구름 아래에 있다, 내려간다. 인데 잘못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름 아래로 떨어질락 하죠. 그죠? 떨어질락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도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으로 봐서는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내일 기준선 여기 후행소변이 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래서 후행소변도 주가도 기준선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은 그나마 우리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러니까 구역 된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이 4번 파동이라는 전제가 틀린 건 아니다 이거죠.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4번 파동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복합 조정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얘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면서 이 C가 이것보다는 좀 높아가는 정도는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4번 파동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와장창 빠지는 5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까지 가도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목으로 말하더라도 기준선 내일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고 구름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어도 지금이 4번 파동이고, 일목으로 봤어도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래저래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자, 지금이 4가 맞고 앞으로 5가 될 것 같으니까 이 5번 파동은 2591을 무려 떨어야 말이 된다. 그죠? 말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죠? 네.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야간 소리로 봐서, 그로 봐서는 떨어지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내일 하루에 얘가 기준선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골치 아프다. 진짜 골치 아프다. 그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추석 Wednesday lose steep. 예.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 목감 축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이후에 2부라보다도 종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음악 듣고 숨 돌리고 시작합니다.